정말 이 세상에 외계인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하게 몸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실망하기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좋은 점에 대해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인근의 항성계를 개척하는데 라이벌 걱정은 없겠다 라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젠가 반드시 다른 행성으로의 이주는 피할 수 없다.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 수단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토픽입니다. 오늘은 이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럼 시작해볼까요? 인류는 왜 이주하는가? 인생에는 간단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동을 할 땐 수단보다 목적을 먼저 생각하라 라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우주 제국에서 살거나 우주선으로 우주 공간을 질주하거나 우주의 적과 싸우고 싶어서 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도 정당한 이유이죠. 하지만 예를 들어 정부처럼 개중에는 더 확실하고 정확한 목적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하를 개척하는 가장 큰 목적, 그것은 인류가 장기간 존속할 수 있다는 보증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고향인 지구는 매우 쾌적하고 다정한 행성이기에 아마 산산조각 나지는 않을 텐데요. 하지만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지구의 자원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심각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우리는 대량 살상 무기도 잔뜩 쌓아두고 있어요. 누군가 실수로라도 케이스 안에 붉은색 버튼을 눌러버리면 우리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다른 별을 개척해야 한다.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저희 영상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작가 올라프 스테이플던입니다. 문명이 다른 행성으로 퍼질수록 모성의 문명이 소멸될 우려가 낮아진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시모프, 클라크, 램, 해리슨, 허버트, 조지 루카스 같은 거장들에게도 그의 작품은 많은 영감을 주었는데요. 스테이플던의 주요 작품은 핵무기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쓰여진 것으로 쓰레기 문제 등 현대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의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지금 현대에 들어와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대우주 도시. 자, 지금까지 다른 행성을 개척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무엇을 찾아 인근 항성계로 가는지 이유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화성 같은 별을 테라포밍 하는 것보다 지구와 비슷한 별을 찾아 이주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세대 우주선이라는 방안인데요. 도시와 공업지대, 학술연구센터, 동물원, 우주선을 합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세대 우주선은 바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은 아광 속으로 이동하고요. 그 동력은 아마도 솔라세일일 것입니다. 이 속도라면 지구에 가까운 항성계에 도달하려면 100년은 걸릴 겁니다. 아마 이 프로젝트에 광고가 달린다면 분명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지구는 너무 좁고 지루해.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도 너무 지겨워. 도대체 내가 있을 곳은 어디일까? 그런 당신을 위한 깜짝 제안. 우주정복대에 참가해보세요. 당신과 같은 이상한, 아니 용감한 개척자들과 함께 이곳에서 30광년 앞의 행성으로 이주합니다. 저희 회사의 기술력을 끌어모아 짜증나는 동료와 세금, 빚, 정치인, 시끄러운 이웃에게서 당신을 해방시킵니다. 자, 목숨을 건 멋진 여행을 저희와 함께 합시다. 우주공간 장례비 포함. 농담 같나요? 그런데 진짜로 존재합니다. 세대 우주선 참가 프로그램에는 생명 유지 시스템의 유지보수 업무와 최고로 맛있는 페이스트 음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를 만들어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과 함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꿈속의 이야기 같네요. 다만 역시 문제는 있습니다. 50에서 100년 동안이나 승무원의 생명을 지킬 만한 우주선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이론상으로는 상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렵고 돈도 많이 듭니다. 문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는데요. 윤리상의 문제도 놓여 있습니다. 100년이나 긴 여행을 떠나는 개척자들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큰 문제는 아니에요.
이들은 자유의지로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이들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우주 위에서 태어나는 것도 당장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이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여러분이라면 그런 입장에 놓이고 싶지 않겠죠? 게다가 기술의 진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선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안 빛의 속도를 뛰어넘는 더 빠른 우주선 제작이 가능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행성 개척은 훨씬 편해집니다. 그럼 세대 우주선의 참가자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발전을 이룬 콜로니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콜로니 주민들에게 다른 데로 가, 우리가 먼저 출발했어 라고 말할 건가요? 하지만 분명히 이런 문제들은 모두 논의되고 해결될 것입니다. 단 아직까지는 이론상의 이야기지만 말이죠. 인생에서 가장 긴 잠. 세대 우주선의 대안으로 잠자는 우주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SF 작품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로 냉동 캡슐 안에 들어가 우주선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꿈속에서 조용하고 평온하게 지내는 겁니다. 눈을 뜨면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있고 그동안 나이조차 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건강한 상태로 개척에 임할 수 있겠죠? 잘 수 있는 우주선이라면 자원도 훨씬 적게 듭니다. 선원들의 음식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우주에서의 긴 여행 동안 시간을 보낼 만한 일들을 찾아줄 필요도 없습니다. 콜드 슬리프 안에 인간은 싸우는 일도 없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도 않고 단지 캡슐 안에 누워서 해동되는 날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럼 냉동한 인간을 소생하는 기술이 완성됐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그럼에도 역시 문제는 남는데요. 지금부터 냉동 캡슐에 들어가 2120년에 잠에서 깬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세요. 잠든 사이에 현재 우리가 배워온 변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는 급변했을 것입니다. 비록 지구를 떠나 있지만 관계가 없죠. 지구의 문명과 연락했을 때 스스로를 중세의 유물쯤으로 여기게 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가까운 사람은 이제 누구 하나 이 세상에 없고 여러분의 최신 지식도 이미 시대에 뒤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이제 뉴로 인터페이스나 텔레파시를 쓰는 시대에 겉보기에는 젊어도 투덜거리기만 하는 할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새로 출시된 아이폰 정도가 그들이 가진 기술의 한계일 텐데 그런 사람들만 콜로니에 가득 들어있다면 과연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워프로 해결. 쉽게 말해 아광속 우주선을 사용한 완만한 개척에는 문제가 산처럼 쌓여 있어 노력에 상응하는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초광속 우주선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을 바꿔보죠. 시리우스 같은 가까운 다른 항성계로 날아갈 수 있는 선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도 금세 해결됩니다. 나머지는 역시나 가장 큰 문제 하나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빛의 속도를 넘을 것인가입니다. 이전에도 저희 채널에서는 알쿠비엘의 워프 버블이나 웜홀에 대해 다룬 적이 있는데요. 후자인 웜홀이 훨씬 쾌적하고 안전합니다. 한쪽의 게이트로 들어가 다른 게이트로 나온다. 웜홀 경유를 통한 이동은 일반인이 보면 SF 영화의 워프 같을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게이트의 설치이죠. 이를 위해서는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 필요한데 이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 게다가 일단 지구상의 웜홀 입구를 만들 수 있다고 쳐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저 먼 행성에는 어떻게 출구를 설치하면 좋을까요? 분명 로봇이나 인간 작업원을 아광속으로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런 놀라운 제안들 중에서 고르자면 제일 낫지만 그럼에도 가장 비현실적인 것 역시 바로 웜홀일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확실히 비현실적이기는 하지만 세대 우주선으로 수만 명을 문명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단 웜홀을 실현하는 것이 훨씬 인도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란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지구에서 만나요. 안녕.